자, 어제 여러분들 윤석열이 나온 헌법재판소를 보셨을 것 같고요. 야, 그러니까 윤석열의 말이 먹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럴 수도 있지. 대통령이 저 계엄하는 건 대통령의 고위권한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윤석열이는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에요, 왕. 네. 임금님이죠. 임금님.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것 자체에 이럴 수 있거든요. 진짜로 전쟁이 났어요. 또는 어디 어느 지역에서 막 소유 사태가 일어나고 걷잡을 수 없어. 이럴 때 계엄령 내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고위 권한 됩니다만 그것마저도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이 국회 통보도 안 하고 이런 짓을 했다면 다 위헌인 건데,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디테일이 함정에 빠지지 마라. 이게 설사 윤석열이 말이 100개 중에 1개가 맞더라도 얘는 그냥 위헌이에요. 사실은 이거 헌법재판소 필요 없이 그냥 즉결처분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신경적으로.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미국이었으면 한 방이었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자체가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3년도 안 돼서 탄핵당한 이유는 저는 간신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간신 때문인 것은 윤석열의 캐릭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직언하거나 올바른 말을 하면 경로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런 캐릭터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지금까지 살아온 쭉 같이 일을 했던 그 동료들, 후배들, 선배들 이야기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적하면 화내고. 그렇죠. 어제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도 책상을 쳐. 이런 자, 근데요 어저께 이제 홍장원이 하이라이트였잖아요. 네. 그 전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저 윤석열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시키는 건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건 도저히 못하겠더라. 이게 이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홍장원 들어오면서 윤석열한테 인사하는 장면부터 보고 가실게요. 저렇게 들어옵니다. 인사합니다. 깍듯하죠. 윤석열 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아유, 저 쫄보 새끼. 아우, 자씨. 인간 자체가 저거밖에 안 된다니까. 진짜 사람 쪼잔해 진짜. 간장 종지도 아깝다 진짜. 이건요 뭐냐면은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을 못해서 안타까울 수 있지만 저 새끼는 뭐냐면 진짜 갑자기 여기 튀어나오네. 윤석열 때문에 인생 장래 망친 사람들 겁나게 많아요. 그럼요. 그래, 네 말처럼 계엄을 성공했다고 치자. 그 도와줬던 사람들 사령관들 있잖아요. 막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막 다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 인간 자체는 저 고개를 눌립니까? 사실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저께 보니까 홍장원이 계엄이 실패한 뒤에 김태효한테 문자를 보냈다며. 이거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고. 김태효가 그거 읽고 씹었다며. 이게 진짜 충신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충신이니까 윤석열이 싫어하는 게 딱 그렇죠. 너무 보이잖아요. 그 윤석열의 그 사고방식이나 그 행동 패턴이라는 게 너무나 저열하고 찌질해가지고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놀린대요. 그렇지. 너 윤석열이냐? 네가 아빠 너 아빠 윤석열이지. 윤석열. 너희 아빠 윤석열이지. 너희 엄마 김건희지. 네, 어제 제 코미디가 이거요. 홍장원한테 말했던 싹 잡아들이 이건 인정한 거야. 네. 윤석열이가 싹 잡아들이는 인정한 건데 그거는 간첩 수사의 얘기였대. 야, 근데 간첩 수사 명단 하라고 했는데 그 명단이 왜 이재명이 들어있으면 한동훈은 왜 들어있었냐고. 그러니까 일단은 홍장원이 이걸 거부한 이유도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야. 그 홍장원이 그거 거부한 거라고. 일단은 국정원이 국내에 있는 정치인 잡아들인 일 못하게 돼 있다고. 그 윤석열이가 싹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정치인들 말한 게 아니라 간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고 열받는 게 이런 거야. 내가 가끔씩 하는 얘기 있죠. 우리들 빨갱이라고 하고 간첩이라 그러잖아요. 네. 빨갱이고 간첩이면 신고를 해 이 새끼들아. 그 말 맨날 하잖아요. 그럼 국정원이 간첩이 있는데 안 잡아들이고 있었다는 얘기가 뭐야. 그러니까 윤석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재명,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간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그 홍장원 차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싹 잡아들여라 그랬는데 목적어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변호 측에서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이용해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간첩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야 간첩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맞아요. 홍장원도 그랬죠. 간첩 이야기 아예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윤석열이 홍장원한테 전화했을 때는 이참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그 말만 했죠. 그러니까 그때 홍장원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이 전화 통화에서 방첩사랑 협조해. 방첩사를 도와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첩사령관한테 여인영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 14명 명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간첩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14명이 간첩이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를 받는 건 이거야. 그 계엄령 내리고 나서 전화가 왔잖아요. 근데 이건 계엄령과 무관하대. 아니, 격려 전화였다고 나는 했죠. 일생일대 계엄이라는 걸 했어 대통령이란 놈이. 근데 가만 있어봐. 홍장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간첩 잡으라고 해야지. 격려해야지. 말이 격려해야지. 되냐 씨발. 그러니까 이러면서 어저께 뭐 이따가 재밌는 짤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홍장원 때리기가 집단 린치에 가까웠어요. 홍장원이 없어지면 이제 목요일날 곽정근 나온다. 곽정근도 엄청 때리겠죠 이제. 떨받는 게 뭐냐면 이진우 수방사령관 있잖아요.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여인영. 예. 윤석열 변호인이 겹쳐요. 네. 그렇죠. 서로 안 만나더라도 입 맞추는 거예요. 뻔하죠. 그게 이제 그 조직폭력배들의 전형적인 변호 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은 진짜 글자 그대로 폭력배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아나무인에다가 이게 대부분 폭력배들 그 조직폭력에서 나오는 그 형태 중에 하나가 부하가 그 보스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책임을 밑으로 미루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영화 하나 나오겠어. 비열한 열이. 비열한 열이. 비열한 시비. 네. 네. 근데 어저께 헌법재판소인데 가짜뉴스를 통해서 홍장원 흠집내기. 여러분 아마 그 전에도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홍장원이 뭐 돈을 작복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낸 게 스카이데일리예요. 최근에 가짜뉴스의 원상처럼 돼버린 회사 아닙니까? 정치인 체포 허위 제보. 홍장원 공작금 착복.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저게 뭐 100억대가 넘는 뭐 공작금을 착복했다. 그래서 뭐 홍콩에도 뭐 고급 빌라가 있고 뭐 어느 해외 계좌가 있고 뭐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고 있죠. 홍장원 씨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깎아먹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짓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헌법재판소로 그대로 가지고 와. 이게 말이 됩니까? 홍장원 어저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이면은 2년 반 동안 나를 그 자리에 그대로 뒀겠냐.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하니까 갑자기 이거를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열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홍장원이래니까 한동훈이 그 계엄 당일날 2군데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는 어딘지 이제 그 뭐 짐작이 되는데 나머지 한 군데가 우리가 그냥 짐작하기로 홍장원일 것이다 아니까.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홍장원 씨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홍장원일 것이다라는 그 짐작을 바탕으로 저런 이야기를 한동훈하고 친한 사이일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꾸며낸 거죠. 저거를 만든 게 서정욱이야. 그 서정욱이 나보다 어린 새끼인데 나보다 늙어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야. 야, 한동훈 부인하고 홍장원 부인이 친하대. 그래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야, 진짜 비열해요. 비열한 열이. 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동훈 부인하고 홍장원 부인하고 친하다는 게 저렇게 문제가 된다면 그 김건희하고 이낙연 부인하고 친하다는 그 소문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렇죠. 왜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그렇잖아요. 뭐 문영배 재판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랑 친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3천억 원인가 줬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뇌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 계좌 추적이 안 걸려요? 그 정도 돈이 움직이면? 네. 여러분 저 결혼식 있어갖고 부조금만 1,000만 원 입금하려고 해도요. 은행에서 다 출처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융실명제 한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문영비한테 뭔 돈이 있어가지고 3천억 원씩이나 줬대. 근데 그런 것들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비가 아닌 이상 걸러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재명은 내가 봤을 때 이재용보다 돈이 많아 지금. 그렇죠. 이렇게 보면. 지금 소문에 떠도는 돈 다 합치면 이재용 재산이 한 10조 원은 넘어야 돼요. 저 대장동에서 받았다는 돈이 423억인데 네. 3천억 원을 문영비한테 줘. 문영비한테만 주면 헌법재판관 다 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스카이 데일리라는 곳에서 저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또 저런 이야기를 또 뭐 극우 같은 데서 퍼뜨리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홍 전 차장이 나와서 당당하게 그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있는데 뭐 아니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웃긴 놈들이야. 좀 심해. 우리가 봤을 때는요. 사람이라는 게 머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가짜뉴스가 나와. 근데 그걸 이용하는 놈들이 더 나쁘긴 해. 뭐 언론이 거짓말할 거야? 저 스카이 데일리처럼 그렇긴 해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무슨 뉴스가 나오면 이따가 그 여론조사 얘기할 텐데 야 무슨 뭐 윤석열 지지율이 50%가 넘었다 이런 개소리 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권영세가 설 명절에 역에 나갔다가 그것도 경부선. 실제로 얘네들을 베타적으로 보는 60-70% 여론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지지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봤더니 대구 경북 지역을 막 주로 해가지고 막 여론조사를 뿌린다거나 이런 미친. 자 어제 홍장훈이 끝나고 나가서 증언 끝나고 뭔 소리냐. 난 토시까지 기억한다. 토시까지 기억한다. 왜냐하면 처음 받아본 대통령의 전화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통화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 홍장훈 차장의 그 토시까지 기억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그 저 국무위원들이 그 계엄 다음 날부터 기억이 안 난다, 경황이 없었다, 뭘 봤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싹 다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게 충격적인 일은 정말 1초 단위로 빠지지 않고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게 네. 그게 인간인 겁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진짜 야구 배트로 머리를 직격해서 맞지 않는 이상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거기다가 국무위원까지 올라간 사람들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까? 평소에 공부 많이 하고 문서 많이 보고 글 많이 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두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상태가 좋을 가능성이 네.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못 봤다, 기억 안 난다, 경황이 없었다, 그러면 그 말들을 다 믿으란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홍장훈은 어떤 포지션에 있냐면 윤석열한테 여러 가지 지시를 받고 유일하게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안 받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어제 법기술 등장했지. 나는 윤석열이 시킨 게 불법인 줄 몰랐다. 감경받으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계엄령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간신과 청신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계엄령이 실패로 돌아갔어. 해제돼 버렸어. 홍장훈이 했다는 거. 대국민 사과하셔야 된다. 사과로도 했으면 탄핵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애들은 아유 대통령님 시원하시겠습니다. 계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좌파들만 부정선거 해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윤석열의 인생을 망친 것 같고요. 결국은 저 죗값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영일님, 존경하는 푸나성님, 야수 박성환님, 오랜만에 리 위원장님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곧불 조심하세요. 아따 곧불이 징어요. 예. 네. 아직도 감기 걸린 사람 있어? 네, 유행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유행 지나갔지만 나는 감기로 방송을 안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게 감기인지도 몰라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고 그냥 콧물 좀 콧물 나오고 막 몸이 좀 이렇게 으스스하고 그냥 그 감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